이번 시간에는 10월 첫째 주죠. 첫째 주 시황 정리하고, 그리고 종목들을, 주요 종목들 몇 가지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말들은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 이 기분도 많이 다운되어 있을 것 같은데, 도중 저번 주 뭐 내내 보니까 다른 이런 주식 관련 카톡방 같은 걸 봐도 이게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방이 조용하더라고요. 주식을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별로 저점도 싸게도 아닌데 고점에 사서 그냥 장이 빠지든 말든 가만 내비두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수 차트지만 이걸 종목 차트라고 해도 비슷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샀다고 쳐도 이런 지점이면 사실 챙기든지, 뭐 잘못 샀으면 대응을 생각하고 사야 되는데, 여기까지 빠질 때까지 그냥 반등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잘 안 보이네. 이걸 옮겨야겠다. 절로 옮길게요. 뿅. 그동안 원래 방송 꾸준히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뭐 개인 일도 좀 있었고, 그리고 하여튼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여기서 적게나마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나 뭐 제 팬들이라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녹화를 다시 방송을 영상을 찍어봤어요. 오늘은 일단 10월 첫 주죠. 첫 주차 시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특징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지수를 보고 연동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답답했던 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지점에서 보이거든요. 이게 단기 고점이 될 것 같다, 돌파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밀릴 것 같다, 그러면 주식 비중은 줄여야겠다, 현금을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웃긴 게, 그런 카톡방 보면 초보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해 줬거든요. 여기 점치에서 챙기시든지 아니면 탈출 기회든지 손절할 기회입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원래 한 2점 물렸다 치고, 아니면 2점에 샀다고 치으면 그분들이 본전 아니면 약한 손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반등이 나와서
이때는 죽을 맛이었겠죠. 무서워서 가지고 있다가. 근데 본절 아니면 어떤 분은 수익일 수도 있고 대부분 손실인데 손실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얘기를 하면 이걸 알았다고는 하는데 알았다. 근데 헐려버려요. 왜냐면 그 초보분들이 바라는 거는 여기서 더 올라가서 수익이 나오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게 답정너라 그러죠. 답정너. 답정너. 미리 답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아무리 저희는 경험이 한 10년 차 이상 되면 경험이 있잖아요. 주식을 해본 지 10년 차 되고 뭐 본격적으로 전역을 몇 년 했다 그래도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세서 말해주면 안 들어요. 듣는다고 하지만 물론 듣는 분도 있죠. 소수분들은. 근데 소수예요, 소수. 대부분은 그냥 홀딩을 하다가 대부분은 그냥 여기서마저도 홀딩을 하다가 이까지 맞아버려요. 정말 나이 좀 어리고 이렇게 돈 좀 그렇게 돈을 들여서 배우라고 싶은 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시장은 이렇게 됐고 근데 이걸 징조를 잘 보시면 여기서는 뭐 외인이든 기관들이 많이 샀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올라왔겠죠. 근데 최근에 건시일인 9월 17일 날부터 고점이 찍히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확대하면 보이잖아요. 확대하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이죠. 시장이 뭐 이런 추세를 타고 가다가 분명히 하락장에 접어들었거든요. 하락장이에요. 지금 하락장이었어요. 그리고 낙폭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반등을 준 거예요. 반등폭도 거의 FM대로 나왔죠. 반등폭도 거의 FM대로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큰 흐름을 보지는 않고 여기서 빠져도 빠진 다음에 이때는 무섭죠. 근데 여기서 이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다시 상승장으로 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빠지니까 톡방 같은 데는 뭐 다 조용하더라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차트만 보지 말고 다른 걸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외인들, 기관들, 주식시장은 메이저가 움직이잖아요. 네, 메이저가 움직입니다. 특히 외인들이나 기관이 영향이 크고 그러면 여기 고점 찍은 데부터 수급적인 영향이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제가 띄워놓은 게 보이시나요? 이게 9월 17일부터 오늘 9월 4일인가요? 이게 5일인가요? 네, 5일까지의 수급 현황이에요. 일단 코스닥. 이게 어떤 거죠? 이게 하나가 억 단위예요. 억 단위.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하나가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았죠. 기관도 뭐 거의 따라서. 어제는 3천억, 3,900, 4천억, 전날은 3천억, 그 전날도 3천억. 개인은 막 사고 있어요. 사실 개인은 산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얘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물타기 하든 뭐라든 물려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더 맞죠. 외국인하고 기관은 막 던지고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양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폭이 나오고, 양매도가 시작하면 긴장을 해야 돼요. 아, 이제 끊길 수 있겠구나. 제대로 된 이 기술적인 반등폭이 나왔으니까. 종목을 보기 전에 이런 지수를 하락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해야지 내 종목을 홀딩할 것인가 뺄 것인가 그런 걸 정할 수가 있거든요. 코스피는 외인들이 좀 사긴 했어요. 근데 기관이 역시 팔았죠. 그리고 개인들은 코스피를 잘 안 합니다. 코스피 지수도 그래도 똑같이 흘러요. 왜냐면 코스피는 코스피적인 문제가 아니고 선물을 따라가니까. 자, 이걸 바꾸면 선물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오냐면 지금 누적치라서 그래요. 누적치. 그럼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보는 게 아니고 바꿔야 돼요. 9월 28일부터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코스피도 역시 매도죠.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여기 그러니까 결국 5일 연속 코스피도 매도를 했어요. 기관 외국인도 코스피도 매도, 기관도 매도, 양매도. 아, 답 안 나오죠. 이러면 이런 식으로 양매도일 때는 진짜 짧게 강한 걸로 단타하는 거 아니면 행지간하면 홀딩하면 안 돼요. 홀딩한 종목들도 많이 정리를 하고 줄여야지. 빠질 만큼 빠진 다음에 바닥권에서 다시 종목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깨질 수도 있고 지지를 받으면 이쯤에서 사면 되고, 분할 매수를 해도 여기 뭐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물 역시 외인들은 대량으로 매도를 했어요. 콜옵션 보면 콜옵션 일단 우리나라는 기관보다는 외인 파워가 세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지수 움직이면 외인 힘이 더 세요. 기관보다. 기관은 얘는 눈치쟁이 따라가는 거예요. 눈치. 얍삽한 놈들이고 이쪽이 파워가 더 세요. 힘이. 어지간하면 외인이 이겨요. 추세를. 기관은 많이 따라가는 편이라서. 역시 콜옵션도 외국인 매도 포지션, 풋옵션은 매수 포지션 바뀌고 있죠.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코스닥만 보면 일단 답 나오잖아요. 계속 팔고 있는데 여기서 뭘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것이며 뭘 홀딩을 해요. 여기서 방어적으로 매매해야지. 방어적으로. 대북 저번주 악재라기보다는 그런 게 뭐가 나왔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얼핏 기억나는 거로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디 남태평양인가 어딘가에서 대치해가지고 전쟁 가능성 이런 것도 뜬데 그런 뉴스 있고, 그리고 미국의 역시 지속적인 금리 인상, 그죠? 또 뭐 있었지? 하여튼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이점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죠. 방북이 7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간다는 이슈가 있었고, 또 기타 등등 이유를 붙여서 뺐어요. 이렇게 기타 등등 이유를 붙여서.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한 향후 일간.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거는 약간 호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호재라기보다는 기대감 있는 그런 이벤트니까, 대북주 관련해서 경업주 중에서 일부는 잘 나름 버틴 거죠. 잘 버틴 편이었죠. 그런 걸 일부 보자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오히려 올랐죠. 얘는 5일간 대단한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이 이제 7일이니까 오늘 이벤트 당일이라서 방북해서 내일이나 좀 결과가 나오면 월요일날 영향을 받겠죠. 뭔가 좋은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올라가겠는데, 아니면 여기가 일단 고점일 수도 있을 거고, 나오는 이슈에 달렸어요. 이게 이렇게 빠질지 더 치고 갈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방북 정도로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북으로 제재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럼 폼페이오 방북 정도로. 그런 발표는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만약에 그런 발표가 그때쯤 돼서 운이 좋으면 나오겠지만 당장 내일 모레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겠죠.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치고 밀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치고 밀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밀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래서 일주일간 그런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건설 관련된 대북 관련 건설이죠. 그리고 자원개발주도 비슷했어요. 이렇게 계속 기대감을 줬던 게, 북한하고 잘 되면 지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계속 시도를 했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매수세가 안 따라붙으니까 이렇게 시도하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시도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장도 안 받쳐주고 매수하니까 결국 치고 가지는 못한 흐름인데, 얘도 예상외에 좋은 호재가 나오면 여기서 그림도 이쁜데 한번 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벤트 당일날 갔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뭐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이벤트에 달린 거고요. 이등주 지금 덴티플렉스 얘도 자원개발 관련 쪽이고, 현대로템은 철도 쪽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는 경협주라고 다 가지가 않아요. 이제는 경협주라고 해서 이게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선별할 거예요. 이제 선별을 해야 돼요. 선별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 중에 선별해서 대장급인 애들만 매매하는 게 좋아요. 대장급만 매매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다 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지금 약간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약간 대장급이라고 해야 되나? 비교적 다른 경협주에 비해서 강한 애들. 계속 보면 현대로템도 매매를 많이 해볼만 했죠. 현대로템도 아까 솔직히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건 다 매매해볼만 했어요. 네. 엘리베이터는 거의 수급주 느낌으로 움직였고, 수급 보고 매매했으면 더 확실했겠죠. 기관들이 막 사고 있었잖아요. 검투도 많이 들어갔고, 연기금도 좀 사고, 사모펀드도 이빨 샀네. 거의 그런 느낌이었고, 포스코엠텍도 지속적으로, 얘는 이제 약간 세력주처럼 움직였는데 막 메릴린치 들어와서 막 올렸다 내렸다 막 그랬어요. 그래도 이 짧은 구간에 먹을 폭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폭말이죠. 여기 먹었으면 더 컸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였고요. 현대로템도 철도 관련주인데 얘도 차트가 크게 안 무너졌잖아요. 지금 응집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방향이 나오겠죠. 그 외에 볼만한 것들은 뭐 대하티아이도 철도인데 로템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트가 좀 누가 봐도 좀 약하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래요. 지금 굳이 대하티아이보다는 나라면 현대로템을 보겠어요. 그 다음에 에코마이스트라는 거는 철도인데 얘도 철도인데 좀 대하티아이 따라가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대하티아이 정도 급은 아마 철도 중에서 메인에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철도 관련돼서 뭔가 나오면 움직이겠죠. 당연히 로템도 그렇지만. 그리고 경협 시멘트 관련해서 푸른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 얘도. 근데 단봉이 나오면서 지금 좀 받쳐주고 있죠. 얘도 뭐 좋은 거 나오면 바로 튈 수 있을 정도에 되는 애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특이한 게 편입돼 가지고 눈여겨봤던 종목이 이거예요. 아난티. 원래 저기 경협주에는 없었어요. 경협주 그 식구들에서 얘가 뭐냐면 얘는 레저예요. 레저. 아난티는 레저 쪽 회사인데 예전에 그 금강산 골프장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데 그게 결국 그 대북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 10년간인가 5년간인가 그 개성공단 없어지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도 이런 쪽 대북 쪽 관련해서 레저 사업을 했나 봐요. 금강산 골프장 뭐 금강산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막혀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는데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슬슬슬슬 올라오다가 최근에 엮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거의 5종목 안에 들어간다고 봐요. 탑5 대북 관련해서 탑5 안에 들어간다고 봐요. 하여튼 왜냐면 지금까지는 레저나 뭐 관광 쪽은 없었어요. 관광은 모르겠는데 레저 쪽이 없었다고요. 관광 쪽이죠. 그렇죠. 이 회사가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금강산 쪽으로 뭐 이슈가 하겠다 터지든지 하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더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 관광 사업 관련해서 재개하는 뭐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 종목이 이름이 좀 생소한데 나도 뭔가 싶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들어본. 이게 실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에머선 퍼시픽 이란 종목이 있었죠 예전에. 예. 이 에머선 퍼시픽이 상호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난티가 된 것 같아요. 아난티예요, 아난티. 예, 이거 상호 변경을 한 거예요. 같은 회사예요. 네. 여튼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고. 어찌 되었던 지금 그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는데 뭔가 협의를 하겠죠. 근데 그걸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크게 중요 사항들은 딜을 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재료는 아니 이벤트는 단기 이슈 당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약간 대북주는 또 살짝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그 북미 회담 발표를 언제 날짜를 빨리 발표하잖아요. 만약 이번에 혹시라도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를 한다. 며칠 할 거다. 그러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새로운 기대감. 그걸 발표를 한다면. 근데 뭐 아직 조율이 안 됐다. 그리고 그냥 곧 발표하겠다고 가버리면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조정 나오면 사야지. 왜냐면 정상회담 할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성과를 내야 되고 북한도 이까지 왔는데 뭔가를 성과를 내야겠죠. 미국도 성과를 내야 되고 지금 상황이 거꾸로구나. 북한도 성과를 내야 되고 미국도 성과를 내야 되죠.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도 성과를 내야 돼요. 뭔가 다들 지금 여기서 빅딜 해가지고 뭔가 여론몰이를 잘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북미 정상회담 때는 뭔가 타결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타결. 그리고 큰 제대로 된 발표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북한이 뭐 핵을 뭐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철수하는 방안을 정하면 미국은 종전선언 후에 뭐 평화협정을 맺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제재를 되게 완화시켜준다든지 뭔가 그런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대북주가 조정을 받으면 이런 메인급들은 분할 매수해서 스윙으로 가져갈 아주 좋은 시기가 될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내일 그 폼페이오 발표 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공개할 가능성도 크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일단은 숙일 수도 있는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언제 발표하냐에 따라서 조정이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이 없을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걸 발표하면 다시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일단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매매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대북 쪽은 이런데 그럼 대북 외는 어때요? 대북 외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북 외는 어때요? 아니 대북 외는 이제 지수를 봐야지 이 지수대로 따라갈 거니까 대북도 지수가 막 이러니까 시원하게 못 가잖아요. 그냥 버티고 있는 정도지 지금. 대북 아닌 건 당연히 지수 보고 매매해야죠. 지수를 보고. 대북 아닌 거 몇 개 보겠습니다. 일단 돈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게 저번 주에 일단 경협 쪽하고 누가 봐도 색깔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안 보이죠? 이게 빨간색은 좀 안 보이네. 어쨌든 경협하고 제약 바이오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했어요. 돈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제약 바이오 사이에서. 그러다가 시장이 악화되니까 경협주는 아직 그 좋은 이슈가 남아있고 하니까 버텼는데 제약 바이오는 차익 실현이 나왔죠. 꼬꾸라져 버렸어요. 외인들이 막 던졌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들고 있었던 분들은 밑에 산 분들 말고요. 최근에 산 분들은 아마 타격이 좀 있을 거예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제일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신라젠. 그죠? 3일간에 많이 빠졌죠. 이익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푹 잠깐 반등 정도 쳐다가 다시 푹. 그리고 녹십자 셀. 지금 비교적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좀 적게 빠진 애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조정을 받았죠. 또 푹. 동성제약은 뭔가 의도적인 악재 같은 걸 막 터트려가지고 내리는데, 그리고 뭐 여기서 또 의도적인 찌라시 호재 같은 거 내가지고 또 반응시켰다가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몇 개만 봐도 비슷해요. 그동안에 제약바이오는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 그래프를 이렇게 봅시다. 다 제약바이오죠. 아니 딱 봐도 비슷하잖아. 이 말은 뭐냐면 지수를 틀 때 결국 이 지수 내려가는데 일조한 게 제약바이오 업종이란 얘기고, 응? 이거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거의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빡 떨어지는 게 비슷하잖아. 하락폭에 다른 종목도 많이 했지만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일조를 했어요. 아니 큰 일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에서 이런 고점 징후가 나오고 반등폭이 다 했으면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돌파해서 못 가면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도 팔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반등 시원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반등을 줬잖아. 안 보이나? 자 반등 나왔어. 못 팔았는데 또 반등을 줬어요. 어느 정도 쌍봉 나왔잖아요. 쌍바닥 거꾸로 돼. 쌍보로. 얘는 좋아서 종목이 한 번 더 줬어요.
솔직히 해준 거 다 준 거지. 이러면 빼도 이때 왜 안 탈출하냐고. 안 탈출하냐고. 안 탈출하냐고. 아니 수익이면 왜 실현을 안 하냐고. 비슷하잖아요. 셀트리온도 강하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매물대 저항 받는 데서 거의 고점 나오니까 반등 여기서까지 딱 주고 그 다음 지수 빠지니까 같이 밀리잖아요. 다 비슷해요. 제약바이오 다 비슷하고 지금 응? 뭔 대박을 노릴 거라고 안 팔고 갖고 있다가 물리는지 모르겠어. 제약바이오 아닌 것들도 다 비슷하죠. 뭐 이렇게 전기차 간주도 똑같아요. 지수 빠지는데 뭐 버티는 애가 호재 있는 애들 빼고는 없잖아. 기대감 있는 애들 빼고는. 기대감 있는 애 지금 대북주 애들만. 대북주도 제가 강한 거 대장금만 보여드린 거지 사실 약한 애들은 줄줄줄 밀렸어요. 어느 정도 강한 애들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나와 있어도 이쪽은 코스피 대형주 쪽이죠. 얘들도 뭐 전기도 많이 밀렸네. 전기는 밀리면 땡큐예요. 얘는 진짜 좋아요. 밀리면 땡큐지 뭐. 분할매수 하면 되지 뭐. 많이 오른 걸수록 꺾이기 시작하면 많이 밀린다는 건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전기차 쪽도 밀렸네. 그리고 참 하나 나온 게 화장품 나왔죠. 화장품 생각났다. 화장품주 이거 중국에서 안 좋은 소리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하도 화장품 뭐 외국에서 많이 사오고 여행 갔다가 여행 보따리 상은 아닌데 여행 갔다가 하도 자국민들이 화장품 한국에서 많이 사오니까 그거 제재하겠다고 뭐 뉴스 나왔거든요. 제재한다고. 그래서 화장품 주도 주고 나죠. 이렇게 됐죠. 아유 낙폭 보소. 요즘 보면 느껴지는 게 메릴린치 정말 많지 않아요? 얘들은 다 건드려 다 건드려. 없는 데가 없어. 좀 뭐지 돈이 몰리는 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은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중국 그런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중국을 안 보더라도 얘도 이거 기술적으로 봐도 오를 만큼 이미 올랐잖아요. 딱 부딪힐 때까지 왔었네. 그리고 장 꺾이잖아. 왜 들고 있어 화장품을. 진짜 공부를 해야 보여요. 공부를. 돈은 벌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고 쉽게 벌고 싶은 거죠. 대부분 초보분들 남녀 비하 발언 같은 건 아닌데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이런 성향이 좀 더 심해요. 여성분들이 이런 성향이 조금 더 심해요. 공부를 잘 안 해요. 물론 하는 분 있어요. 몇몇 소수분 하는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확률 그 통계적으로 비율이 여성분이 더 많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게 공부하기는 싫고 귀찮은데 돈은 쉽게 벌고 싶고
계속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은 물릴 때 오히려 남자들은 막 공부 좀 하는 분도 있고 물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자잘하게 보는 분이 많아요. 자잘하게 보는데 그 종목을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없어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가지고 있어요. 못해도 한 다섯 열 종목 뭐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이 망한 이유는 몰빵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고 남자들은 주로 이게 남자들은 특징이 이건 아마 성격이나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몰빵하다가 망하는 경우 많아요. 이게 자잘자잘 승률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가 안 맞았어. 아씨 안 되네. 더 타. 또 빠져. 더 타. 에이 몰라 몰빵. 물타기 해. 근데 안 올라가. 반등 좀 나올 때 물타기 했는데 빠져버려. 이래서 한 방에 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는 이래서 망해요. 여자분들은 종목을 그냥 쇼핑하듯이 막 사더라고. 응? 쇼핑. 쇼핑하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샀다가 이것도 샀다가 이거 샀다가 계속 사. 파는 게 없어요. 파는 게. 어? 매도는 없어요. 계속 사. 그래서 알고 보면 막 종목이 막 이게 특징이 수십 개 돼요. 수십 개. 수십 개 돼. 수십 개. 소위 말하는 백화점 매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백화점. 근데 이게 종목이 많은데 대응이 되겠어요? 그냥 방치지 방치. 방치하다 보니까 근데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백화점이 아니고 나중에는 다이소가 되는 다이소. 이게 다이소가 되는 거예요. 자잘하게 물린 게 많아져요. 근데 다 좋아요. 행복은 상상이 좋아. 근데 하락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러면. 이렇게 물린 게 자잘해도 이게 막 막말로 100만 원치만 사도 이게 막 한 40개 되면 4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40개면 4천인데 100만 원치만 샀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하면 몇 천에서 억 가는 거야. 한 개. 그거로 물려버리면 이게 얼마나 빠진 것 같아요. 지수만 봐도 여기서 봐도 한 7%, 8% 가까이 빠졌죠. 근데 종목은 이보다 훨씬 심하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백화점식을 가지고 있다가 방치를 해서 물려버리는데 뭐 한 화장품만 봐도 화장품이었다고 쳐. 아까 지수는 7% 정도 빠지는데 종목은 막 17%, 18% 빠지잖아요. 제가 있는 톡방에서도 보면 막 물려서 우울하다느니 살기 싫다느니 이런 말하는 그 굉장히 많은 종목을 쇼핑하신 그런 여성분이 계셨는데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분도 모임에서 제가 이 정도 시기에 분명히 주식 비중 줄이시라 그러고 지금 밀릴 수 있다고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웃긴 게 여기 왔을 때 얘기를 응? 다 드렸어요. 다 여기부터 해가지고 주식 비중 줄여라. 왜냐면 지금 단기 고점이다. 줄여라. 대신 현금을 좀 늘려놔라.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대답은 네도 아니었어. 그래요 였어요. 그래요. 반응이 그래요 였습니다. 네 해도 실천할까 말까 근데 이랬으면 당연히 안 했겠죠. 실천을 방치했겠죠. 지금 맞아버리니까 되게 그거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또 빠지기만 하진 않을 테니까 여기 740건 정도에서 4, 50
750, 740 정도에 한번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대로 계속 밀리지는 않을 테니까. 뭐 이렇게 하고 또 튈 수도 있고, 이 정도 갔다가 뭐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죠. 지금 선물도 여전히 마이너스고, 한 걸로 봐서는 월요일장도 그렇게 좋다고 지금 생각하기 힘들어요. 딱히 뭐 큰 호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좀 봐야겠지만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팔았으면 얼마나 좋아. 땡큐인데. 가락장에서는 오히려 매매를 잘 안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예요.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쉬는 것도 좋아요. 제약 바이오 들고 우는 친구 있고, 이거 들고 우는 친구 있고, 참. 다음 주에 어쨌든 노려볼 만한 종목은 뭐 다른 개별주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 대북주가 폼페이오 장관이 발언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조정이 나오면 조정을 잘 보다가 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하고 김정은 하고 만날 때까지 또 단기적인 기대감이 있을 테니까 또 먹을 폭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쳐주면 오히려 만약에 생각지 못한 발표가 나왔다 그러면 따라가면서 먹어도 될 것 같고, 그래요. 사실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힘쓰는 게 별로 없어요. 저기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계속 봤는데 장을 딱히 하고 싶은 종목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한두 개 보이긴 하는데 대다수의 종목들은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냥 워낙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매도세가 계속 나오니까 올리다가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세력들이 안 되겠다 싶은지 올리다가 뭐 동쳤어. 이런 종목이 강했지. 하나티 같은 게. 이런 종목도 그렇고. 엠텍도 계속 시도했는데 이 인간이, 이 메릴린치, 이 메루치가 올라가면 계속 매도 때려요. 얘가 계속 눌러. 계속 매도해 매도. 여튼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흘렀는데, 다음 주는 이런 지수 같은 흐름을 잘 보시고 바닥을 잘 잡아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질질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이렉트로 한번 빠져버리면 사면 땡길 것 같은데, 거의 이쯤이지 않을까요 싶어요. 이 정도 라인이지 않을까. 한 팍 하면 그냥 대충 종목 거의 종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딱 사면 먹을 폭은 나오겠죠. 이 정도 낙폭이 크니까. 여기서 반등이 그러니까 어제 저점을 만약에 깬다 그러면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가 깨지면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를 지키면 여기서 돌릴 수 있는데, 깨지면 내려올 것 같아요. 아, 맞아.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 그
종목 분석, 특징 종목 분석은 다 했고요. 자,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종목들도 차트 분석을 하잖아요. 차트 분석을 합니다. 차트 좀 깨끗한 거 없나? 많이 하잖아요. 뭐 5일선을 타니 21선을 타니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꼭 종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목에만. 무슨 말이냐면 지수도 이렇게 지수 이꼴 이게 시장이죠. 지수도 추세란 게 있어요. 추세. 지수도 추세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종목도 상승 추세일 때는 우리가 먹을 확률이 올라가죠. 성공 확률이 상승 추세일 때는.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먹을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지수를 볼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수에도 이거를 적용할 수가 있다. 뭔 말이냐 싶으면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봅시다. 이게 종목이나 지수나 사실 보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수를 종목과 비교해서 본 이유는 종목을 언제 사고 팔고 내가 언제 비중을 크게 싣고 어떤 시기에 비중을 줄여서 싣고 그런 걸 정하기 위해서 지수를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웬만한 종목 매매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좋아요. 내 매매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뭐 비중 실어서 매매해도 되는 거예요. 뭐 딱 봐도 21선, 5일선 골든 크로스 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수로. 근데 이렇게 자 오버슈팅이 나오면 지수도 오버슈팅이 있거든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버슈팅이라는 건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오버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니까 또 올라가. 또 타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과하다 싶으면 살살 팔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을. 그러다 보면 또 떨어질 거고. 이렇게 횡보 추세로 들어갔을 때는 박스권을 잘 보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미 고점이 꺾였기 때문에 사실 징후가 나온 거라 볼 수도 있고요. 역시나 저점이 깨지니까 이제 하락장이구나. 이때는 매매를 자제해야 되는 구간이야. 매매 자제. 그리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또 매매를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말로 데드 크로스 같은 거 났잖아요. 그리고 부딪혔고.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 이때는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베팅도 줄이고 비중도 줄여야 돼요. 이런 때는 베팅도 오케이 해도 된다는 거고, 이런 때는 줄이고, 여기서도 줄이고.
뭔가 추세가 하락 추세 지금 되다가 잠깐 반등이 나왔고 기술적인 반등이 다시 다시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도 추세가 있고 이 추세에 맞춰서 내 베팅이나 비중도 주식에 대한 종목에 대한 조절이 이것도 조절이 된다. 조절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크게 맞아요. 방심하다가 이런 거 크게 맞는다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종목이 다가 아닙니다. 종목이 다가 아니에요.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더 중요하고 내 계좌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실느냐 아니면 조금만 실느냐 이런 계좌를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계좌를 관리하는 능력이. 그래야 롱런 할 수 있어요. 롱런. 근데 이러려면 종목 물려가지고 그 종목만 갖고 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종목이 물리면 시야가 좁아져. 시야가 좁아져요. 왜냐하면 답정 넣으니까. 내 종목은 무조건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막 빠지고 있는데도 막 세력 흔들기다. 아이씨 매집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한 게 뭐 있어. 빠지면 빨리 자르고 저점 잡을 생각하든지 딴 종목 사야지. 이렇게 되면 발전이 힘들어요. 주식으로 하락장 오면 다 꼬라요. 다 꼬라요. 하여튼 오늘 드린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 지금도 만약에 매매를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매 한 사람보다 여기서 쉰 사람이 돈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가정을 할 때 여기서 만약에 주식을 다 정리한 사람은 지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빠지고 있는데 신나지. 굉장히 신나지. 더 빠져라 그러고 있겠죠. 뭐 여기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되지. 그런 생각 갖고 나 여기서 입 벌리고 있을래 막. 근데 물려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죽겠네 반등 나와야 되는데 하다가 이미 막 손해가 이마이 나버리잖아. 제발 1차원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수나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수급 상황, 당일 수급도 마찬가지고 그 누적 수급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잘 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고 시나리오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덜 잃고 오래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가장 이건 기본이에요. 돈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몰리는 돈이 몰리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관심들이 높은 현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럼 돈이 몰리겠죠. 하루에도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그런 종목으로 뭐 잘 사서 홀딩을 해서 스윙을 하든 스윙이겠죠 이거는. 아니면 뭐 단타를 하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저 외곽에 막 잡 종목에 돈도 안 몰리고 그런 거 가지고 사가지고 괜히 막 물려가지고 아씨 마음고생하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싶으면요 돈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뭐 이상한 조막선 이런 애들이 조막 세력 이런 애들이 막 건드려 가지고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상한가 먹기라고 막 기쓰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돈 버시고 싶으면 차라리 이것저것도 안 되면 대형주를 하세요. 대형주를 안정적으로 벌기 쉬워요. 대형주는 차라리 안 되면 대형주를 하시라고. 하여튼 돈이 몰리는 곳에서 항상 매매를 한다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혹시 내가 잘못 매매해도 빠져나올 기회를 줘요. 기회를 탈출 기회를 줘요. 탈출 기회를. 이런 거 하면은 탈출 기회도 안 줘요. 완전 끝나는 거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서 매매를 해라. 근데 이 습관을 못 들이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거만 쫓아다녀. 이런 것만. 돈 몰리는 곳이라고 상한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상한가 갑니다. 돈 많이 몰릴 때는. 상한가 간다 안 간다 그런 구분은 아니고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수급주가 됐든 세력주가 됐든 테마주가 됐든 뭐 재료주가 됐든 돈이 몰린 데서 해라고요. 제발 보실 분들은. 하루에 딱 장이 열렸을 때 시장에서 스타주 있잖아요. 당일날 스타, 당일날 주도주 그런 것만 하세요.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싶으면 단타를 해도 되고 장이 안 좋으면 대부분 단타를 하는 게 맞고 짧게 짧게 장이 좋으면 좀 들고 가는 매매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낙폭이 과대한데 이 종목은 정말 누가 봐도 단기적인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낙폭이 과대할 때 분할로 사시고 모아가면 될 거고 아직도 제 생각엔 대북주 쪽은 한 방이 더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대장주 쪽들은 이번에 방북 이후로 분할 매수할 기회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노려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또 매매 잘하시고 분석 잘하고 제발 종목 사서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가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세요. 끌려다니지 마시고 아니면 다 맨날 현금화 시켜요. 하락할 때는 현금 들고 매매 안 하는 것도 버는 거예요. 매매 안 하는 것도 남들은 다 읽렸는데 난 안 읽잖아. 버는 거예요. 버는 거. 바닥권 나오면 사면 되지. 솔직히 봐요. 여기서 내가 샀다고 쳐. 이게 종목이라 치고. 근데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내가 뭐 반이라도 청산을 했다가 치면 이만큼 손해지만 여기서 다시 사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본전이잖아. 본전. 손해가 복구가 되잖아요. 복구가.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쳐도 뭐 아니면 여기서 샀다고 쳐도 여기서 본전에 팔고 또 여기서 사서 막 이만큼 올라온다고 치면 수익이잖아요. 왜 내가 산 가격만큼 안 올라온다고 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반이라도 팔아. 이 정도면 떨어졌다가 이 정도면 반이라도 파세요. 또 빠졌대 사갖고 먹으면 또 본전이잖아. 두 번 먹으니까 이거 같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단지 내가 마이너스가 찍혀있다고 해서 못 판다?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은 고치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방송은 하겠습니다. 네, 다들 또 방송을 할 테니까 네, 매매 잘들 하시고 종료하겠습니다.